안녕하십니까, 정환준입니다. 오늘은 먼저 창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창업이라는 말은 너무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 창업의 뜻 안에는 국가를 세운다는 의미도 있고요, 기업을 일으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를 세우다가 실패를 하면 역적으로 몰려서 구족이 모두 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창업, 기업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을 하다 실패를 하면요, 정말 가난의 그 첨단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김치현 대표도요, 그 아버지가 과거에는 액세서리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 위기 때 아주 최악의 충격을 받으면서 그 회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김치현 대표는 정말로 가난하고 또 고학생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굴의 의지로 호박식당이라는 것을 창업을 해서 지금은 100억이 넘는 CEO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나라를 세우다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는 역적에 몰리듯이 마찬가지로 사업에 실패하면요, 길거리에 나앉기 일쑤입니다. 김치현 대표 아버지도 결국 월세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성공한 사업가가 뜻하지 않은 자기 실수가 아니라 외생 변수에 의해서 회사가 망했을 때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아버지도 점점 폐인이 돼가는 거죠. 다행히 형이나 누나가 출가를 했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했지만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형이나 누나,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켰던 거죠. 심지어 어머니가 식당에 주방 보조로 나가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 손벌리지 않았습니다. 김치현 대표도 그 당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는데요, 연세대학교에 아이스하키 특기생으로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아이스하키 선수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큰 외생 변수 앞에 김치현 대표도 진로가 불투명해진 거죠. 결국 김치현 대표는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보이는 인상처럼 결단력도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부잣집 도련님으로 키워줬던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할 차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아이스하키를 포기를 하고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대학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려고 하면 대학이란 필수 불가결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대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때 본인이 잘하는 아이스하키 선수였으니까 그 진로를 살려서 체육대학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998년에 수원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물론 수석 입학을 했죠. 수석 입학을 하다 보니까 첫 학기 등록금은 별 무리 없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등록금부터는 이제 문제였습니다. 김치현 대표는 스스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모두 섭렵을 하는 거죠. 안전요원에서부터 수영 강사, 래프팅 강사, 헬스 트레이너, 안 해본 곳이 없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가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그 경험은요, 결국 자기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또 김치현 대표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등록금이나 생활비도 해결하고요. 또 일부분이었지만 저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바쁜 대학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아버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 그랬는데 그 아들만한 아버지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버지가 변하는 겁니다. 이제 막내 아들이 저렇게 뛰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하고는 옛날에 내가 뭘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본인도 시작을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한 겁니다. 물론 김치현 대표는 그때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아버지도 이제는 뭔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니까 본인은 더 신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모은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아이스하키를 잘하는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는 열혈 청년으로 변신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면서 많은 경험 속에서 누가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CEO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스스로도 헬스 트레이너로 이제 활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서 일하면서 대학생활만큼 또 바쁘게 지냅니다. 그때쯤 한 중년 회원이 열혈 청년인 김치현 대표를 보고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할 테니까 헬스장을 한번 운영해보면 어떻겠느냐. 정말 느닷없는 일이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물론 잠깐 동안 고민은 됩니다. 잠깐 동안의 고민은 되지만 이렇게 일하는 자체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 나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쉽게 그리고 아주 결단력 있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헬스장에 대한 창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년 회원이 그 창업 계획서를 자꾸 퇴짜를 놓는 거예요. 딱 자꾸.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하기도 했는데 하루는 답답하잖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헬스장을 하신다고 제안서를 만들으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자꾸 퇴짜를 놓느냐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요즘은 헬스장이 아니라 식당이 돈 버는 대설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고 어안이 벙벙한 거죠. 아니 식당이라니. 내가 식당을 해본 적도 없고 난 식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순간 정말 망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놀리나 아니면 나를 바보 취급하나. 그런데 그 중년 회원의 얼굴에는 정말 진지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결국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헬스 트레이너의 어떤 수명, 헬스 트레이너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 이조차도 미래가 불투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밑바닥부터 뭔가 하나 꿈틀꿈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 기왕 시작을 한 거 내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 CEO의 자질이 꿈틀대면서 좋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대신 선배 식당에 가서 일을 배우고 오겠습니다. 나는 식당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2005년에 선배가 운영하던 소뚜껑 삼겹살집에 취직을 합니다. 당시 그 선배는 헬스장과 식당을 아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헬스장에도 가보니까 아주 특이하게 운영해요. 그러니까 회원도 많아. 그런데도 그 선배 이야기는 헬스장은 돈이 안 돼. 식당 이익이 많이 나지 헬스장에서 무슨 이익이 나겠느냐. 그때 김치현 대표는 스스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 회원의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식당 일을 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창업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후원자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고 요즘 말로 멘붕,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미치겠는 거죠. 왜 내가 이 고생을 했을까? 이건 뭐지 도대체? 순식간에 스스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순간 본인의 신세가 처량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런데 CEO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현실을 그대로 직시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고민합니다. 헬스장을 다시 운영해? 아니면 내가 식당 일을 기왕 시작했으니 배워서 식당 일을 해. 선배의 말도 식당이 수익성이 좋다고까지 했으니까 식당을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사실 사업을 하는 아주 실패 요소를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죽을 고비까지 맞습니다. 냉면 배달을 나갔다가 광장대로를 질주하는 택시와 아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 택시는 중앙선을 넘어서 넘어왔던 거죠. 순식간에 꽝 하면서 부딪히자마자 내 몸은 하늘을 나르는 거죠. 그야말로 생과 사의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순식간에 어머님 얼굴이 번쩍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까지. 그런데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도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능 스포츠맨으로서의 갖추었던 그 순발력으로 그야말로 그 찰나의 순간에 유도의 낙법처럼 떨어졌습니다. 쿵 하고 말입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어머니의 얼굴과 또 나의 어떤 순발력과 이런 것이 천운을 타고 살아났던 겁니다. 심지어 가벼운 찰가상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가 바로 그냥 식당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배달 나갑니다. 선배가 보기에 그 김치현 대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환영이 아니라 안아주고 싶죠.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니까 일개 서비스 직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메뉴나 개발도 하고 또 조리도 전수받고 승승장구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요 늘 복이 따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식당 관리자가 될 정도로 스스로 성장한 겁니다. 그렇게 김치현 대표는 그 삼겹살집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해 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선배를 위해서 일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선배는 드디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도 지분을 투자해서 가게를 직접 한번 운영해봐라 하고 말입니다. 김치현 대표는요 그야말로 24시간 연구에 또 연구인 거예요. 1시간 단 1초도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계속 연구를 하고 또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당연히 수익은 상승할 수밖에요. 본인은 기본급을 100만 원을 받았지만 지분 수익으로 400만 원을 받아서 그야말로 월수 500만 원, 500만 원. 일반 뭐 웬만한 월급장이가 부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 정말 어이없게도 돌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배가 위협을 느꼈나 이 생각 외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치현 대표는 그 선배에게 항의도 그렇다고 성질내는 것도 안 하고 딱 한마디 선배님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물러나는 겁니다.
해고됐으니 이제 뭐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 위기가 나에게 창업을 하라는 계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업을 준비합니다. 항상 위기 끝에는 기회가 온다고 했으니까요. 아버지 실패. 근데 그때 대학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대학은 가야 되겠다. 자기가 아이스하키 선수였지만 다 포기하고 체육학과를 선택을 해서 대학에서 뭐 고생하면서 아르바이트 섭렵하면서 배웠지만 뭔가 새로움을 많이 터득하게 됐고요. 또 투자자의 배신이었지만 식당에서 식당 일을 배우는 기회가 됐고요. 그러면서 식당에서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을 다 배웁니다. 지금 선배의 돌연 회고, 이것도 또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창업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을 했던 것은 선배 회사에서만 일을 해봤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돼지갈비집에 불판 닦기로 취직을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국인 단체 손님이 방문을 한 거예요. 일본 손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문은 야끼니쿠였어요. 근데 주인은 야끼니쿠에 대한 생각이 뭐 굽는 거니까 고기를 뭐 숯불갈비면 되겠지 하고 그냥 숯불갈비를 주문해서 대령해 주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여러분은 아십니까? 야끼니쿠와 숯불갈비의 차이점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숯불갈비는 고기와 양념을 버무려서 숙성을 시키잖아요. 쉽게 말하면 육즙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국물 맛은 또 다른 별미입니다. 야끼니쿠는 고기와 양념을 따로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바로 양념을 위에 얹어서 그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겠죠.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음식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때 본인의 머릿속에는 뻥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그래? 야끼니쿠를 주 메뉴로 고깃집을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결정을 냅니다. 그것도 불판 닦기 6개월 만에 말입니다. 아이디어나 변화나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쉽게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2008년에 창업을 앞두고 슬리퍼만 신고 끌고 다니면서 투어식으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식당의 상권이나 메뉴의 구성이나 각 식당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그야말로 3, 4개월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맛집이나 맛집은 다 가보고요. 그러면서 메뉴를 벤치마킹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만의 야끼니쿠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메뉴를 완성시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매장, 본인이 상권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낸 매장을 선정할 차례입니다. 김치현 대표는 정말 6개월 동안 시장 조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 내용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매장을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금호동에 불법 오락실 단속에서 걸려서 빈 점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빈 점포였으니까 권리금은 없고요. 또 그 인근에는 신당 지하철역과 청구 지하철역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 상습 정체기관입니다. 왕십리길에서 나와서 동대문 방향과 태계로 방향으로 나가는 곳, 당연히 그거는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분기점이었으니까요. 차가 정체가 된다. 그 말은요, 운전사들이 자꾸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선이 노출되는 효과까지 있는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그 매장의 결정적인 매력은
앞에는 오피스텔, 쉽게 말하면 회사들이 많았고요. 뒤에는 아파트, 주거용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거 공간과 오피스 공간이 같이 있는 복합 상권이었습니다. 게다가 변변한 식당이 없습니다. 주변에. 그 말은 경쟁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김치현 대표는 곧바로 가서 임대계약을 합니다. 물론 임대계약이 싸진 않죠. 2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됐으니까요. 그 당시 나는 3천만 원 있었고 내 동생이 사촌 동생이 3천만 원, 그리고 주류 대출이라는 걸 가지고 거의 1억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 수를 써준다는 조건이겠죠. 그렇게 2억 원을 투자해서 2009년 1월에 드디어 호박식당을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하고요. 그 안에는 나만의 분위기를 제대로 집어넣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식당은 모름지기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분위기는 인테리어가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김치현 대표는 고민을 하면서 인테리어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킵니다. 주로 붉은색 계통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주차 문제는 고민이에요. 김치현 대표는 여기도 발레 파킹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메뉴도 완성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이제는 입지 선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그렇게 2009년 3월에 정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창업을 합니다. 그 창업 첫날 어머니 얼굴이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쳐서 지나가고요. 아버지가 다시 일어선 모습, 사촌 동생의 어떤 용기, 또 여자친구의 어떤 안쓰러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될까? 스스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잘 된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24시간 영업을 표방을 하고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2012년에 호박 패밀리라는 주식회사를, 법인을 설립합니다. 김치현 대표는 늘 이랬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상권도 분석하고 메뉴도 개발하고, 그러면서도 파격적으로 직원들에게 대우를 해주면서 성장의 디딤돌을 쌓아갑니다. 이제 100억 매출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1000억을 하겠다는 자신감도 가득합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도 진출하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